자,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도형의 이동이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점의 평행 이동이 되겠습니다. 점의 평행 이동이랑 도형의 평행 이동 같이 하도록 할게요. 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래 이제 우리 A 단계 풀 때 문제 앞에 점의 평행 이동이랑 뒤에 도형의 평행 이동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평행 이동이란 뜻을 먼저 보니까 일정 방향으로 일정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데, 그 일정 방향이라는 건 x축 방향이랑 y축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은 좌우를 나타내고 y축 방향은 위아래 상하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x축 방향으로 지금 보이는 것만큼 이 a만큼 혹은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 a 값과 b 값이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양수였으면 오른쪽으로, 음수였으면 왼쪽으로, 양수였으면 위로, 음수였으면 아래로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게 우리가 점의 평행 이동에서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x, y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점의 좌표에다가 어떻게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점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형태를 보고 우리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넘어오면은 도형의 평행 이동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 도형, 직선도 도형이고 원도 도형이고 이차함수, 포물선도 도형이 되는 거니까, 그런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fx, y는 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즉, 얘가 우리가 함수 fx라고 많이 나타내죠. 그러니까 x를 변수로 갖고 있는 함수가 되는데, 여기서는 x와 y를 변수로 갖고 있는 어떤 함수식이 되는데 그게 0이다 라는 거니까 x와 y로 이루어진 방정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을. 자, 그러니까 일반형을 좀 생각하는 게 좀 편하겠죠, 아무래도. 자, 따라서 이때 fx, y는 0이라는 이러한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자,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이 fx, y는 0이라는 이 도형 위에 이 파란색 x, y라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x, y를 집어넣으면 이 식은 0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x, y를 우리가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것은 이 점이 그대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이 되어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되는데, 그게 결국 이동된 점을 어떻게 다시 집어넣었을 때 이것도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a를 이 x 자리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x 플러스 a 빼기 a가 되는 거니까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y 플러스 b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y 플러스 b 빼기 b니까 결국 이러한 관계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도형은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되면 점이랑은 반대로 어떻게 이동된 만큼 빼서 넣어주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그 도형의 방정식에다가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a를 집어넣으라는 뜻이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시를 보게 되면 그 아래 직선 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라는 이런 도형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니까 x라는 문자 대신에 우리는 뭘 집어넣어야 한다? x 빼기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를 집어넣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 빼기 b에 해당하는 게 지금 3이니까 3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고 해서 이런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옆에 개념 노트를 보게 되면 평행이 이동에 의해서 점은 점으로 이동되고 직선은 기울기가 같은 직선으로 이동이 되고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했는데 직선이 뭐 기울기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원이 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러면은 변형이 된 거지 이동이 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의 평이동, 도형의 이동 구분 잘 해놓도록 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점의 평이동은 x, y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 좌표에 이동한 만큼 더해준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형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되어서 fx, y는 0이라는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a를 y라는 문자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래 A단계 문제 1368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멈춰놓고. 자, 어떻습니까? A단계 푸는데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죠? 뭐 1347번부터 1358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59번부터 1368번까지에서 조금 뭐 그나마 좀 골라본다 라고 하면은 자 1362번부터 1364번까지 중에서 한 문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x, y가 어떻게 됐대? x 빼기 5, y 플러스 4 이렇게 옮겨졌대요. 자, 보세요. 얘는 지금 점이에요. 점. 이 x, y라는 점이 x-5, y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도형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마이너스 5니까 x 플러스 5를 대입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y라는 문자 대신에 y 빼기 4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식에다가. 알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아마 x-5 대입하고 y 플러스 4 대입해서 완전 쉽다라고 좀 착각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주의를 하고 양심에 찔린 학생들은 얼른 고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1365번도 x, y라는 점이 x 플러스 3, y 플러스 1로 옮겨졌으니까 x축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3을 y라는 문자 대신에 y 빼기 1을 대입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67번 한번 볼게요. 1367번 보니까 도형 fx, y는 0이라는 이 도형을 fx 더하기 1, y 빼기 2는 0으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얘를 이렇게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해서 x 플러스 4y 더하기 6은 0이 옮겨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x 플러스 4y 플러스 6은 0이라는 이 식이 똑같이 이번에는 x 대신에 이번엔 도형이랑 도형이었고 아까는 점과 점이었으니까 반대로 넣어줬지만 지금 도형이었으니까 그대로 따라와 주면 돼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y 대신에 y 빼기 2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4y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플러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는 0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y 대신에 y 플러스 6을 넣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넘어가게 되면 세 번째 점의 대칭 이동이 있죠. 그러면 또 점의 대칭 이동이랑 같이 도형의 대칭 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칭 이동이라는 거는 주어진 점 혹은 직선에 대해서 대칭해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대칭 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점의 대칭 이동을 먼저 보게 될 텐데 x, y라는 점을 쌤이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두는 게 한눈에 알아보기도 편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그림이랑 한번 같이 보도록 하세요. x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x축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x축, y축, y는 x,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고 있는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야? 다 전부 직선이 되겠지. 맞습니까?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먼저 하는 걸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축에 대해서 접는다라고 하면, 즉 x축을 접는 선으로 보게 되면, x축으로 접게 되면 어떻게 돼? x좌표는 그대로 가면서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x, y가 x, 마이너스 y가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y축 대칭을 접는 선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y 좌표는 그대로 가지만 뭐가 x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 y가 된다. 그 다음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즉 y는 x라는 직선을 접는 선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x좌표와 y좌표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y는 마이너스 x라는 건 그림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없으니까 그냥 적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다 전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x랑 y를 바꿔주는데 부호까지 어떻게, 잘 보세요. y라는 애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주고, 반대로 보면 이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y가 되는 거니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걸 볼게요. 원점 대칭을 보게 될 텐데,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은 원점 대칭은 1번과 2번을 합쳐놓은 거야. 그래서 그 옆에 개념 노트에도 나와 있듯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x축을 한 번 접고 y축을 한 번 접어버리면 똑같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점 대칭을 하게 되면 x좌표, y좌표 부호가 모두 반대로 바뀌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쌤이 6번은 설명 안 해요. 6번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 도형도 마찬가지로 도형의 방정식 fx, y는 0이라는 이런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하게 되면은 x좌표는 그대로 가지만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자, 도형은 어떻게 된다?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된다. y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을 하게 되면 x 자리에 y라는 문자를, y 자리에 x라는 문자를 넣어주면 된다.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게 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가죠. 아까 평행 이동은 뭔가 반대로 갔었는데, 도형이랑 점이랑 반대로 갔었는데, 대칭 이동에서는 점이든 도형이든 뭔가 똑같이 간다라는 거. 대신에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는 대칭 이동에서 특히 여기서는 똑같이 넣어주는데, 그때 우리가 대입을 해주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도록 하고, 자, 원점 대칭을 보게 되면은 x 좌표 대신에,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옆으로 넘어오게 되면 12-5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5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죠. 점에 대한 대칭 이동. 쌤이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애들 설명 안 한 이유가 이거를 한번 보고 하려고 하는 건데,
번째 보니까 x, y라는 점을 a, b라는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원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이동하기 전과 이동한 후에 그 좌표의 가운데가 뭐가 있냐면 이 이동시킨 a, b라는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올게요. 어떤 P라는 점이 있었어. x, y. 이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대. 그 이동된 점을 P'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동된 좌표가 x', y'이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쭉 이렇게 직선으로 이었을 때 이 가운데가 뭐가 된다라는 거야? 이 가운데가 딱 이 중간이 이동시킨 a, b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이동하기 전과 이동한 후에 중점 좌표가 a, b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중점 좌표 어떻게 계산하죠? x 좌표끼리 더하고 2로 나누고 y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x'을 2로 나눈 값이 a가 되는 거니까 자 양변에다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 x'이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고 이 x를 넘겨주면 x'이라는 애는 2a 빼기 x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같은 방법으로 y'도 2b 빼기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으로 이제 점에서 이런 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보니까 x, y라는 점은 2a 빼기 x, 2b 빼기 y가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도형을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x라는 문자 대신에 2a 빼기 x를 y라는 문자 대신에 2b 빼기 y를 대입해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12-5의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옆에 개념 노트에서도 나와 있듯이 x 대신에 2a-x, y 대신에 2b-y를 대입한 거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이동하기 전과 이동한 후에 중점이 이동시킨 a, b다라는 걸 이용해서 나온 결과물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12-6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에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x, y를 직선 L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이용하면 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중점 조건. 그러니까 어떤 이런 L이라는 직선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그냥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때 여기 P라는 점에 x, y가 있었는데 이 P라는 점을 직선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어버리면 그대로 조금 빗나갔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수직. 그래서 이 거리 같은 거리만큼 여기까지 이동된 점을 P'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x', y'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동하기 전과 이동한 후에 그 중점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이 직선 위의 점이다라는 중점 조건을 하나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동하기 전과 이동한 후에 그 중점 좌표가 어떻게 된다? 이 직선 L 위의 점이다 라고 해서 식 하나 만들어내고 두 번째로 이동하기 전과 이동한 후에 이 선분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이 직선 L에 수직이 되는 거니까 이 L의 기울기와 곱했을 때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고 해서 두 번째는 수직 조건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중점과 수직 조건을 이용을 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풀어봤나요? 어떻습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거 있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1369번부터 1380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해서 1389번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수립은 판단을 할게요. 1390번부터 91번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x라는 문자 대신에 y라는 문자 대신에 x를 집어넣어서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뭐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392번부터 99번까지가 될 텐데 이 1392번부터 99번까지를 보게 되면 두 점이 P에 대하여 대칭일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여라.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점 P에 대해서 대칭이었다라고 하면 그 대칭 이동시킨 점이 P가 된다라는 건데 이동하기 전과 이동한 후에 그 중점 좌표가 이동시킨 점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1392번 같은 경우는 6,7과 마이너스 2,5의 중점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고 그러니까 2 y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6이 되겠네요. 이러한 방법으로 1394번까지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1395번 보면 점 2,5를 마이너스 1,6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그림 하나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쭉 한번 그림 그려보고 여기 2,5를 마이너스 1,6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여기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거야. 물음표. 근데 이동시킨 점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1,6이었대요. 그러면 이동한 후에 좌표를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 더하기 x 프라임을 2로 나눈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5 더하기 y 프라임을 2로 나눈 값이 6이었다. 그래서 정리하면 2 곱해주고 2 넘겨주니까 x 프라임이 마이너스 4가 된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같은 방법으로 6에 우리 2를 곱해주고 5 넘겨주면 y 프라임은 얼마가 된다? 7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동된 점은 마이너스 4,7입니다 라고 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97번까지 한번 다시 고쳐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398번이랑 99번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원래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 원의 방정식보다는 훨씬 난이도도 좀 떨어지고 뭐 크게 설명할 게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개념 설명하는 게 금방 끝날 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 숙제 주는 것도 애매해져서 뭐 12-4까지 하기에는 유형 뭔가 3개 남겨두는 것도 뭔가 좀 찝찝해서 그냥 3개 마무리 다 같이 하도록 합시다. 자, 1398번 보면 점 P라는 점을 우리가 직선 3x-y 빼기 4는 0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겠대요. 그렇게 했을 때 P, Q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이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잘 익혀놓고 그 1399번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3x-y 빼기 4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었어. 그런데 P라는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하겠대. 그러면 여기 Q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때 뭔가 수직이고 이등분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P, Q라고 하겠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PQ의 중점 좌표는 x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P 빼기 1, 2분의 Q 빼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x좌표, y좌표. 그래서 가에
4에 들어갈 게 2분의 q-2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중점이 어떻게? 이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해서 식에다가 대입시켜버리면 2분의 3 곱하기 p-1 빼기 2분의 q-2 빼기 4는 0이 되는 거니까 전부 2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3 곱하기 p-1 빼기 q-2 마이너스 8은 0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3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는 0이 되겠네요.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 PQ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수직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얘의 기울기가 얼마죠? 넘겨주면 y는 3x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기울기가 3이 되겠지. 그러면 이 PQ 기울기는 얼마였다라는 소리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울기 계산하면 P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P 플러스 1분의 Q 빼기 마이너스 2니까 Q 플러스 2 이거 곱하기 3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결국 3P 더하기 1분의 Q 플러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주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6이 P 플러스 1이다. 됐나요? 그래서 두식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는 지금 P 플러스 3Q 의 값이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왔고 이때 여기에서는 3p-q가 9가 된다 라고 해서 연립만 하면 되겠지. 위에다가 3배 해줄까요? 3배 해주면 9, 21 빼주면 이제 10q가 마이너스 30 따라서 q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p의 값은 얼마 나옵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빼기 6이니까 3이죠. P 플러스 1이 그러니까 P가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P가 2, Q가 마이너스 3 해서 가나다라의 알맞은 식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399번도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를 했을 거라 믿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잘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에 이제 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도 이 도형의 이동에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알아두도록 하고 힌트를 주면은 2차 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표준형 만들어서 꼭지점만 살펴보세요. 알겠습니까? 꼭지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직선 나오면은 뭐 평행 이동은 뭐 직선의 기울기는 바뀌지 않고 이동되지만 대칭 이동은 우리가 아까 도형의 대칭 이동에서 뭐 x라는 문자 대신에 뭐 마이너스 x, y라는 문자 대신에 뭐 마이너스 y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줬다라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원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을 관찰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원의 방정식 리뷰와 그 다음에 이 도형의 이동 비단계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 수학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